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뉴욕시의 노숙자 인구를 집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근 계란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가격 인상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한인사회와 신뢰를 다져온 윈부동산이 현지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주의 듀 루치올라의 미주 지역 분양에 나섭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h.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주 야키마 경찰당국은 24일 새벽 3시 30분 워싱턴주 야키마의 서클K 편의점에서 21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 종업원 등 3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키마 경찰당국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무차별 총격으로 추정된다. 용의자는 총기를 난사한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친척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한 주택을 포위하자 용의자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야키마는 워싱턴주 주도인 시애틀 남서쪽 150마일 지점으로 인구 약 10만 명의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이며 왜 용의자가 이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뉴욕시의 노숙자 인구를 집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젯밤 늦게 맨해튼 미드타운의 PS116에 합류해 뉴욕시 노숙자 인구 추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는데 이는 더 정확한 집계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노숙자 인구가 3,43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는 2,376명이 집계됐고 이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자들의 호텔 거주, 지하철의 야간 폐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노숙자 인구 추정 조사는 연방정부의 지시하에 이뤄집니다. 하지만 노숙자연합은 이 조사의 수치가 실제 노숙자들의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의미가 없는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2023년 노숙자 인구 추정 조사는 남부 국경지대로부터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유입된 가운데 진행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계란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유통 과정에 가격 단합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이 몇 달 사이 2배 이상 뛰면서 이른바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낀 소비자들이 계란 가격 인상된 진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잭 리드 연방 상원의원은 오늘 연방거래위원회에 계란 가격이 판매업자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농부 변호단체 팜액션도 계란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조류 독감 등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워 계란 가격을 인상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계란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백만 마리의 닭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 대량 폐사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폐기 처분된 5,800만 마리의 닭 중
암컷은 4,300만 마리로 전국 암컷 3억 2천만 마리 중 5%에서 6%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계란 12개가 들어있는 박스의 개당 평균 소매 가격은 전년 가격 1.79달러에서 138% 오른 약 4.25달러였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계란 생산업체와 식료품점과 같은 판매 대리점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사이에 공모된 계획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의견입니다. 약 20년 동안 한인사회와 신뢰를 다져온 윈부동산이 현지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주에듀 루치올라의 미주 지역 분양에 나섭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윈부동산이 제주에듀 루치올라 미주 지역 분양에 나섭니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본사를 방문해 매물에 대해 소개하고 뉴욕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전홍철 윈부동산 부사장은 루치올라가 제주도의 국제학교 인근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며 한국 내 제주학군에 대한 인기가 상당해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학교라는 게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학교, 캐나다에 있는 학교, 미국에 있는 학부가 직접 학교를 유치해서 지금 학교 사이즈는 한국의 웬만한 큰 대학 캠퍼스 3개 정도 합쳐놓은 사이즈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가 2개 더 늘어날 거고요. 학생 수는 9천 명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주택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보급률이 한 52% 정도, 9천 명이 다 찼을 때 기준으로 한 52% 정도 보급률 돼 있고요.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군이 받쳐주면 이제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 제주도에는 월세뿐 아니라 연세의 개념이 있다며 당장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연세를 받으며 아파트를 유지하고 이후에 원할 때 이사를 가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홍철 부사장은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5분에서 6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특성상 아파트 주변 환경도 아름다워 주목할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1년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해 놓으시고 당장 이주 안 하시면 연세로 운영하시다가 한 3, 4년, 4, 5년 지나셔서 본인 리타이어 하실 때 이제 본인 거주용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삼방산이라는 산도 있고 또 바닷가하고도 인접해 있고 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큰 시설로는 신화월드라고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또 같이 주변에 형성돼 있습니다. 마이클 윈부동산 뉴욕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루치올라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분양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번에 윈부동산이 현지 분양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빨리 설명회가 2월 16일 날 뉴욕에서 우리 분양 설명회를 한번 하실 거고 2월 17일 날 뉴저지에서 분양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마스 회장님께서 서울지사 이사님하고 지금 현지 분양가보다 20%를 싸게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다가 또 달러가 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시면은 아마 1년, 2년 후에는 투자 가치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어마을 학부형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입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서 꼭 제주도 가서 안 사실 분들도 인베스트로 사셔놓으면은 아주 큰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 기획실장은 윈부동산이 20여 년을 한인사회와 함께 해왔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지역의 좋은 매물들을 선별해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 윈부동산은 LA에 기반을 둔 부동산 회사로서요. 저희가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특히 충청도, 전국 방방곡곡에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연락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도 많은 물건들을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미주에 계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저희 윈부동산은 20년 이상 여러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물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폐가 안 끼치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국제학교 4곳이 개교해 운영 중이며 많은 졸업생이 아이비리그 등 해외 명문대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 주민들이 1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4일 뉴욕주가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1월에도 SNAP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3월부터는 푸드스탬프의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 혜택을 지급했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2월 말로 종료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는 추가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됩니다. 또 현재 수혜 자격만 충족하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 것과 달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되는 등 이른바 국가 지도층의 보안의식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사는 어제 지난주 펜스 부통령 자택에서 기밀 표시가 된 문서 10여 건이 발견돼 FBI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개인 사무실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 대한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문서 보관 상자 4개에 섞여있던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밀 문서는 펜스 전 부통령의 버지니아주 임시거처에 보관돼 있다가 현 거주지인 인디애나 자택으로 이사갈 때 옮겨졌으며 23일 국립문서보관소에 이 문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대리인은 펜스 전 부통령은 민감한 기밀 문서의 존재를 몰랐으며 기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전 현직 부통령의 사저와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국가 지도층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무실 및 사저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 제정을 3월까지 연기시키는 등 유럽과 아시아 자동차 회사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배터리 규정 등을 지키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맨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공동 발의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재무부의 시행령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대차 등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자동차 회사가 요구해온 전기차 보조금 시행 3년 유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차량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게 돼 있지만 해외 자동차 회사의 반발로 재무부는 시행령에서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맨친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정 취지는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해외 적성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와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절대로 당초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연방의원 중 가장 가난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이후 급속하게 부를 축적해 백만장자가 됐으며 아들 헌터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랩탑 컴퓨터 등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2016년까지
연방의원 중 가장 가난한 의원 중 한 명이었지만 2017년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 바이든과 동생 제임스의 도움으로 거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의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자산은 29만 1,000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인 반면 부채는 최하 78만 달러에서 최대 16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연봉 23만 700달러를 받았음에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에만 1,100만 달러를 벌었고 그 다음 해에는 460만 달러를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퇴임 이후 회고록 출판에 따른 인쇄 수입과 강연료 등에 의한 것이었으며 차남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이사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킥백 명목으로 빼앗겼다고 불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회사에서 월 8만 달러씩의 임금을 받았던 헌터는 딸에게 아버지 바이든에게 절반을 주는 게 정말 힘들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월급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9년 4월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가게에 랩탑 수리를 맡겼다가 랩탑 내 저장 파일 등이 유출되고 현재 세부 내용이 하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0년이 지나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해 자연 인구는 감소하지만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향후 30년간 미국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 3억 3,600만 명에서 2053년 3억 7,300만 명으로 매년 0.3%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율은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0.8%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2041년까지는 사망자보다 출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증가하지만 20년 뒤인 2042년부터는 저출산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해 자연인구 증가가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민자 유입 없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하지만 올해는 1.66명, 2030년 이후 2053년까지는 1.75명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이민자 유입이 전체 인구 증가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출생에 의한 자연인구 증가는 4분의 1에 그치며 특히 2042년 이후는 오로지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2053년까지 순이민자는 연평균 1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샌디에고 등 미국 내 4개 도시가 집값이 지난 2008년처럼 대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샌디에고, 텍사스주 오스틴, 아리조나주, 피닉스 등 4개 도시가 올해 집값 25% 이상 폭락,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내 집값은 무려 27% 폭락했으며 이들 4개 도시가 2008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올해 집값이 0.3% 하락에 그치는 등 사실상 보합세를 보이고 시카고는 1.8% 내리는 반면 볼티모어는 0.5%, 마이애미는 0.8%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3분기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난해 11월 7.37%까지 치솟았던 30년 만기 고정모기지 금리는 올해도 6.5% 수준을 유지, 수요 감소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터키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워싱턴 포스트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카쇼지가
사우디 왕실을 용감하게 비판하다 순교한 사우디의 밥 우드워드가 아니며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세력을 지지한 활동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카쇼지를 언론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홍보 담당자라고 지칭하자 카쇼지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워싱턴 포스트는 정식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폼페이오가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폼페이오가 책을 팔아먹기 위한 홍보에 카쇼지를 악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였던 카쇼지의 삶과 업적을 깎아내렸으며 이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처럼 맹폭에 나서자 폼페이오 전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즉각 이를 반박, 양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윗에 워싱턴 포스트의 성명을 첨부한 뒤 미국민이 더 안전한 것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따 국가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나는 언론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단지 누군가가 워싱턴 포스트의 비상근 기자라는 이유로 우리 미국 군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의 부인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조용히 있어야 하며 내 남편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온 발언이었는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북미 회담을 조율했던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100차례 가까이 언급될 정도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첫 북한 방문 당시 나눴던 주목할 만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줄곧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했다고 전하자 김 위원장이 탁자를 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려는 속셈이라면서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으로 그만큼 중국의 위협과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이후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회고록에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과 미국 3자 정상회동 당시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듭 동참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만간 서방 국가들의 전차들이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자국 주력 전차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한 화력을 가진 러시아군 전차에 맞서 구식 박격포를 쏘고 있습니다. All speaks about tanks. Yes, of course, that is most powerful for our time machines on the field. 우크라이나군도 옛 소련제 탱크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부품도 부족해 거의 쓸모가 없는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려면 서방의 주력 전차 300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독일이 만든 레오파드 2 전차의 경우 유럽에서 2,000대가량이 운용되고 있어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고 운용 방식도 간단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선호해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러시아와 확전을 우려해 전차 지원을 꺼려왔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먼저 나서 자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지원을 결정했고 독일도 뒤따라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드 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artnerländer ermuntert, die über Leopard-Panzer verfügen, die einsatzbereit sind,
die Ausbildung von ukrainischen Kräften an diesen Panzern bereits zu beginnen. 러시아는 서방의 전차 지원을 노골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변수가 안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동력이 좋은 서방 주력 전차가 평원지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 배치될 경우 격전지 전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포탄 재고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해 9월 포탄 생산량을 3배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또다시 이를 2배로 늘려 결국 앞으로 2년 내에 생산량이 6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 광고를 독점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어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멕시코 관광지에서 실종됐던 오하이오 출신의 건축 설계사와 약혼자, 그리고 친척 2명 등 4명이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과장을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미국 침대 매트리스 시장의 20%를 점유한 설타 시몬스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23일 밤 텍사스 남부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 의대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의대 평가를 거부한 데 이어 스탠포드, 콜롬비아, 유펜, 마운트 시나이 등 4개 의과대학도 평가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소유주인 워싱턴 포스트가 광고 위축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뉴스룸 인력 20명을 해고하는 등 감원에 착수했습니다. 월마트가 현재 12달러에서 18달러인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을 최저 14달러에서 최대 19달러로 16.7% 인상, 평균 시급이 17달러로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